어째 학원은 잘 다니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학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선행을 아예 안 한 웨비 고1부터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까지 수준별로 단편성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제 매운맛 수업이라고 있어요. 그 수업은 수준이 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레벨 테스트를 쳐가지고 애들이 이제 뽑습니다. 물론 점수 이렇게 딱 칼처럼 이렇게 반을 자르진 않고요. 보통 이제 태도, 연습장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선발을 합니다. 경쟁률은 한 2대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이 테스트 자체에 너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학원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웃긴 일이에요.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최상위권용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최상위권들만 최상위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게 뭐 앞뒤가 되게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학원의 마케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게 최근에 이게 요즘에 유튜브에 이제 스터디 코드 같은 데서 학원을 그냥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무슨 학원이랑 엄청 뭐 이렇게 싸운 사람 마냥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죠. 일단 이제 저는 스터디 코드 이런 거 다 좋아하고요. 조남호 선생님 최고입니다. 그분의 이제 많은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학원 이야기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멀리 갈 게 없어요. 대부분의 학원에서 선행을 안 한 학생들을 위한 반이 열려 있는데, 문제는 그 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이게 어차피 레벨별로 다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 동네 학원 레벨에서 한 명의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많아봤자 한 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레벨대 학생들을 받아도 그 지역에서 이제 충분히 반이 어느 정도는 다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 반에 굳이 상위권을 넣을 필요도 없고, 마찬가지로 선행이 다 되어 있는 학생들만으로도 반이 다 차는데 선행을 안 한 학생들을 이렇게 굳이 넣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그 학생들이 공부라는 거를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도 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자의 레벨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선행을 할 때 깊이와 속도를 이제 다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제 너무 옛날 이야기고요. 저희 채널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교과 과정이 축소되었고 학생들의 평균적인 역량이 상승되었고 교습 방법이 발달되었고 최적화로 인해서 선행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그중에 많은 학생들이 예전처럼 대충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선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소위 걸러서 학생들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선행을 많이 안 하면 말 그대로 못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년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인기 강사의 강의를 넣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레벨 테스트나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진지하게 제 수업보다 이제 이 학생한테 더 맞을 것 같은 수업을 추천을 해주면은 괜히 기분만 나빠하시는 경우가 좀 많죠. 그렇다고 해서 애가 실력이 안 되는데 무작정 제 수업에 넣어요. 그러면 학생이 아예 멘붕을 해버려요. 수업의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아예 아무것도 못 알아먹습니다. 이것도 사실 적당히 차이가 나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오는 방법을 제가 이제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날 때예요. 어떻게 해도 차이가 단기간에 안 메꿔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있잖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행을 안 하더라도 수능을 목표로 꾸준히 열심히 하면 당연히 역전됩니다. 역전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고등 수학이라는 게 양이 한정되어 있고 수능 난이도라는 게 엄청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선행 이런 거 전혀 없이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서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게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 고1, 고1, 고2 입장에서 학원 지금 당장 왜 갑니까? 수능 잘 치려고 학원 가는 게 아니라 당장의 내신을 잘 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기간에 내신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입맛에 맞는 반이 수준별로 여러 개가 동네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게 차례대로 업그레이드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반을 바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세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일단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머릿속에 집어넣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보통 애초에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선행을 많이 안 하고 수상화를 많이 안 다뤄본 학생이 애초에 기본 실력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선행 많이 한 애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 자체가 더더더더 계속 있을수록 더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 넣어놔도 그 차이가 보통 더 벌어져요. 열심히 해서 따라잡으면 되죠. 애초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이 과정에서 학생이 이거를 이겨내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못 이겨내요. 다칩니다. 마음이 다친다니까요.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나는 해도 안 돼,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냉정하게 뭐 못 따라잡을 거면 뭐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루 이틀 만에 따라잡아지면 선행한 애들은 왜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하고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따라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길게 보고 단계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얘가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인데 따라잡을 수 있냐 없냐 이걸로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좀 호흡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진입장벽을 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념을 볼까요? 개념원리나 정석 같은 그냥 일반적인 개념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마플 교과서나 좀 심화 개념서 같은 거 보면서 여러 종류의 심화적인 내용까지도 단단하게 이렇게 다지게 되고요. 문제도 센만 푸는 게 아니라 센, 일품, 고쟁이 이렇게 여러 문제집을 보면서 연상력도 기르고 해결력도 기르고 실수를 안 하는 포인트들도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블랙라벨이나 기출킬러들을 보면서 킬러 문제들을 푸는 어떤 사고력, 수학적 피지컬, 수학 자체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실전 테스트를 여러 번 쳐보면서 시험에 대한 감각까지도 기르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작업들이 다 되어서 올라간 애들을 현실적으로 단기간 안에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애는 공부를 안 하는데 엄마가 억지로 학원에 밀어넣어가지고 공부시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도 이런 학생을 선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선행을 많이 안 했더라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단기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성적이 오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도 이런 애들이 성적 올리는 맛도 있고 가르치기도 재밌어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선행 있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단기간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던 애들이 앞으로도 안 할 확률도 좀 높고,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고 쌓아온 것도 없고 공부 습관도 없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건지 학원이나 과외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생각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따라잡을 수 있냐고 묻는 거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어른 입장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애한테 너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낙인 효과를 찍은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절대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못했던 애를 잘하게 만드는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정말 중위권, 하위권, 수포자들 누구보다도 수학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애초에 공부라는 걸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애초에 인생이라는 걸 조금 더 노력을 가미를 해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들을 보면 적당히 유추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현실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오히려 그런 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